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호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롯데그룹을 한번 들고 찾아뵙게 되었는데, 롯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룹 중에 하나고, 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롯데의 채용 분석을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렇지만 알차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계열사 중에 하나인 백화점 사진입니다. 정말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롯데 면세점,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죠. 요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이런 내용 다 뒤로 보내고도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2016년도 롯데그룹의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키워드를 제가 한 5개 정도 뽑아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롯데가 스펙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롯데의 M&A를 한번 살펴보자. M&A라는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채용을 분석하거나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요새 쇼핑 채널 롯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선호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옴니 채널이라는 거죠. 이 옴니 채널은 간단하게 뭐다라는 걸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롯데의 계열사 포트폴리오가 살짝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본 후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롯데의 비전 2018 그리고 벤처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롯데 스펙 다이어트다라고 하는데 옆에 제가 적어뒀죠. 요새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NCS라는 과제인데, 이게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스펙을 초월해서 채용을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롯데 역시도 NCS 기반을 두고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신규 채용에 앞서서 지방대 인력을 30% 이상 채용을 하겠다. 지방의 우수인재들을 뽑아서 우리 계열에 들어오는, 우리 롯데그룹에 들어오는 신입 사원의 비중을 30%로 맞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채용 인력의 40%를 여성 인력으로 뽑겠다. 그 말은 여성 친화적인 그룹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롯데가 지금 스펙 태클 전형이라고 해서 스펙은 전혀 보지 않고 지원자들의 끼와 열정만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특별한 전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다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펙 초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굉장히 롯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M&A인데, M&A가 딱딱하죠. 우리가 기업 합병의 그런 가치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이 우리가 M&A를 보다 보면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어떤 산업을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핵심 사업을 어떠한 목표로 두겠다라는 내용을 M&A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력개발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에서 어떤 계열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나의 경력개발 프로세스를 어떠한 형태로 갖출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좀 담아낼 수 있으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채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꼭 그래서 한번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M&A입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2016년도 6월달 기사인데 그 제목을 한번 간단하게 보실게요. 껌으로 시작한 롯데가 잇따른 M&A를 통해서 자산 규모가 84조에 이르렀다. 껌 팔던 회사가 84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밑에 보시면은 국내 5대 그룹 중에 하나이고 총 81개의 계열사를 지닌 롯데가 자산이 93조 원에 다른다. 자, 밑에 내용을 간략하게만 볼게요. M&A 성공 사례로는 롯데칠성이 두산 주류를 인수했고, 면세점이 AK 면세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회사 중에 하나인 롯데쇼핑이 GS 리테일의 백화점 마트 부문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KT렌탈이 롯데렌탈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롯데그룹에 들어가게 됐죠. 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롯데는 지금 M&A를 통해서 화학, 렌탈 사업,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글로벌화 할 것이고 화학과 렌탈 사업을 강조해서 사업의 동력을 얻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KT렌탈의 영업망과 롯데의 유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KT렌탈을 인수했다. 자, 실제로 롯데렌탈 면접장에 가보시면은 롯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원데이 면접이거든요. 그럼 모든 계열사가 공통적으로 필기시험을 쳐야 되고 역량 면접 플러스 PT 임원이 있는데 PT나 토론. 근데 롯데렌탈 시험에 그 원데이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자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KT렌탈에서 롯데렌탈로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M&A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롯데에서도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은 당장에 돈을 아끼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할 만큼 M&A의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M&A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롯데의 옴니 채널인데 이 옴니가 뭐냐?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와 채널을 뜻하는 유통 경로를 뜻하는 채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 보시면은 최근에 유통업계에서는 옴니 채널에 집중을 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제가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크로스오버 쇼핑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실 것이고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쇼핑을 하죠.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현상의 키워드가 하나가 크로스오버 쇼핑이고 쇼루밍, 웹루밍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쇼루밍은 뭐냐? 인터넷에서 오프라인 채널에 가셔서 상품을 보신 후에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 족들을 쇼루밍 족들이라 하고 그 반대 현상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후에 최저가를 유지하는 오프라인 채널에 가서 구매를 하시는 족들을 웹루밍 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롯데 쇼핑이든 어떤 유통 채널이든 간에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오프라인 쇼핑 고객들과 온라인 쇼핑 고객들을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옴니 채널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좀 다양한 사례를 가져왔는데 롯데 홈쇼핑의 스튜디오 샵이 뭐냐? 롯데 홈쇼핑이 온라인에서만, 즉 TV 채널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경험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얘네들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만져보고 상품을 확인한 후에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라 라는 크로스오버 쇼핑 형태의 이제 스튜디오 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픽,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닷컴에서 여러분들이 롯데닷컴에서 물건을 주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 때에 롯데에서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에 가셔서 배달 상품을 픽업하시면 됩니다. 이런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유통업체들이 옴니 채널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는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키워드를 이번에는 롯데 계열사의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가 변화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파란 박스의 내용이 지금 제목은요, 롯데그룹의 매출 1조 원 클럽의 현황이다. 그 중에 1위가 매출 1조 원의 1위 현황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계열사들이죠.
뭉쳐있는 롯데 쇼핑이 현재 매출액이 17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 계열사들을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1위로 올라와 있는, 즉 이 파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계열사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1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는 1위가 롯데쇼핑이었었고, 두 번째로 케미칼이 위치해 있는데, 매출액으로만 따지면은 쇼핑 전체가 케미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반대로 롯데쇼핑보다 케미칼의 영업이익은 롯데쇼핑의 2배가 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롯데 이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가 화학이죠. 화학을 미친 듯이 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따라서 롯데에서도 이제 계열사의 포트폴리오를 유통, 이런 쇼핑 채널만 가져갈 게 아니라 화학, 제조, 건설까지 좀 다양하게 가져가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막 계속 어떤 소비재에 가까워서 그 롯데 쇼핑을 지원하실 게 아니라 롯데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성장 동력을 삼아서 지원해 나갈 회사에 지원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지원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을 제가 적어온 주제가 있는데, 자, 석유화학을 유통업과 같은 비중으로 확대하겠다. 석유화학 진짜 좋아하죠. 두 번째, 롯데정밀화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정밀화학을 M&A를 통해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사업명을 바꿨고 롯데케미컬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점, M&A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를 했고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세 번째, 롯데건설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걸 읽어보면은 내부 거래 비율이 30%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들 CJ도 건설사가 있는 거 아시죠? 혹은 뭐 신세계라도, 신세계 같은 쇼핑 유통 채널을 하는 신세계 건설은 내부 거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 말은 뭐야? 글로비스 같이 현대자동차 완성차에서 만들어진 거를 글로비스를 통해서 보내버리는, 얘네들도 내부 비율이 70%가 넘죠.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70%가 넘는데 이 롯데건설은 내부 거래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그거보다 점점 하향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매출액의 70%는 뭐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정말 건설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롯데는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화학, 제조, 건설까지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여기서 신규 채용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비전 2018, 그 다음에 벤처 프로젝트를 준비해 봤는데, 자, 비전 2018은 뭐냐? 여기 적어놨어요. 아시아의 탑 10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하겠다.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벤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롯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조금 보수적이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들 보셨죠. 그래서 좀 하향식 보고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벤처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통해서 상향식 보고 체계를 유지를 하겠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먼저 1번에 2018년까지 매출 200조를, 굉장한 돈이죠. 200조를 달성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롯데를 망하게 할 아이디어를 찾아라. 내부 임직원으로부터 상향식 보고 체계로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은 무조건 다 제안을 해라. 롯데가 망해도 좋다. 신입사원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상향식으로 니네들의 아이디어를 보고해라. 그래서 롯데가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적어놓은 부분이 수직적이고 경직된 기업이었다라는 문화를 깨고 이제 기업 문화를 조금씩 바꿔서 정말 근무하기 좋은 회사, 그리고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회사,
로서 발돋움하겠다. 그래서 이 기업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롯데 채용의 프로세스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서류 지원을 하고 필기시험, 면접 전형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롯데는 단 하루 만에 끝나죠. 아침 일찍 보내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은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하루 온종일 하루 만에 원데이 면접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인적성 플러스 모든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롯데가 조금 짠돌인가? 뭐 임원 면접비 지원하기 싫어서 이런 건가? 라고 장난삼아 한번 해봤는데 뭐 이제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시면은 뭐 TGIF 점심 도시락도 맛있게 드리고 뭐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해리 도시락을 준다고 해요. 그 도시락 먹는 것보단 TGIF가 낫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롯데 그룹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원자를 위한 직무 소개라는 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 소개란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동종 계열사의 한번 홈페이지에 찾아가셔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우측란은 우대사항이고 우대사항에서는 언어권, 왜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언어에 능통한 자를 우대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걸 한다. 그럼 한번 지원해봐도 되는데 사실은 이쪽은 정말 해외 대학 인력 혹은 외대 이런 애들을 정말 좀 많이 선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제가 잇따라서 말씀드릴 회사들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하이마트 영업 관리 직무를 뽑는데 공공명 우대사항 전공 무관 괜찮죠? 마찬가지로 코리아 세븐 영업 관리 직무를 뽑는데 0명 다른 데 0명 뽑는 회사들도 많은데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롯데케미칼 아까 화학 쪽 정말 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롯데케미칼의 연구개발 부분은 우대사항 보시면 무조건 석사 이상 필수래요. 그만큼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을 적어 놓는 곳이 바로 이 우대사항 부분입니다. NCS 직무에 따라서 NCS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스펙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전혀 스펙을 안 볼 수는 없어요. 필요한 직군들에 맞춰서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장치 회사에서의 이제 앞으로 장치를 해둔 게 우대사항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케미칼에서도 영업관리라든지 경영 지원 이런 인문계 학생들을 뽑는 곳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기업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은 생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계속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계열사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계열사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이 계열사 현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 유통 부분에 있어서 H&B 스토어, 롭스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롯데 담당자를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도대체 지금 롯데 계열사 중에 어떤 계열사가 지금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롯데 계열사 어디가 제일 괜찮냐? 라고 말했을 때 일단 단번에 말한 곳이 롭스. 왜? CJ랑 경쟁해야 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올해까지 100개 이상 점포 내라. 롯데 한다면 하죠. 밀어붙이기. 롭스가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H&B 스토어인 롭스를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한번 정해봤고 두 번째로 코리아 세븐,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리아 세븐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하이마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학생분들이 조금 별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마트 뭐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코리아7 롭스다. 1번 H&B 스토어 업계 2위를 목표로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갖고 있다. 1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CJ 올리브영. 그쵸? 근데 두 번째 이제 2위를 통해서 GS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한데 2위까지 최근에 빨리 공격적인 성장을 하자라는 회사 중에 하나가 롭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점포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채용 규모는 확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롭스와 같이 H&B 스토어 이 곳에서 일하는 MD 직군들, 뭐 영업관리 직군들, 그래서 업계 간의 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점포 개발, MD 등 직군별의 전문성을 중시를 한다라고 적어왔는데, 이게 뭐냐? 사실은 이 부분, 이 회사들이 채용 인력이 조금 많은 이유는 물론 점포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이탈률이 조금은 높다 이거예요.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편의점 사업이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정말 이제는 이 회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직군에 있는 인력들조차도 이탈률이 높은 대신 이직이 잘 돼요. 자기 몸값 키워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의 경력 개발 역시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아7 롭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롯데 Q&A인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롯데 채용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Q&A 저와 비슷한 형태로 이런 질문을 두고 지들이 밑에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롯데는 연봉이 짜다. 롯데 짠돌이다.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NO. 롯데 절대적으로 돈 적게 주는 회사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남들 주는 만큼은 더 줬으면 더 줬지 절대로 적게 주지 않고, 물론 식품사업군이 매출에 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식품사업 어떤 동종업계라도 약간의 급여 차이가 조금은 다른 기간산업을 이루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적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롯데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안 좋다느니 연봉이 작다느니 이런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오히려 더 줬으면 더 줬다, CJ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롯데는 보수적이다. 이것도 롯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밑에 적혀 있는데 보수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롯데는 보수적이다. 왜냐면 제가 이거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찍기 전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회사 보수적 아니냐? 군대식 문화? 맞대요. OS 먹다가 혼났대. 왜 남의 회사 걸 먹냐? 그리고 롯데가 주류가 있죠. 술을 조금 강제적으로 많이 먹는 부분이 있고, 사무실 내에서도 야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뭘 많이 치킨 피자 막 시켜놨어. 남기면 안 돼. 밑에 부하 직원 신입사원들이 다 먹어야 된대. 물론 근데 보수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업별로 롯데에 있는 계열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성 친화적인,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성의 인력 수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백화점이나 기타 등등의 회사들에서도 이제 문화가 조금씩 바뀌곤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적이다. 근데 변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롯데는 스펙 위주로 평가한다. 이 내용 정말 많죠. 바로 사실은 NO. 스펙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정말 안 본다라는 채용을 따로 빼놨죠. 스펙티클이라는 전형으로. 정말로 롯데가 다양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쪽에서는 무조건 석사 이상의 필수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스펙을 당연히 보는 거죠. 그리고 해외 글로벌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외국 문화라든가 외국 언어를 못하는 인재를 뽑아서 그걸 교육까지 시키면서 진출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영업 관리 직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이 깨어있는 회사가 롯데다. 그래서 스펙 안 본다 라고 얘기는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직군에선 보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열려있다 라는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롯데 최근 이슈,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데 롯데가 검찰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롯데의 최근 이슈 때문에 롯데는 불안하다. 오지랖이죠. 무슨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 그쵸? 이건 롯데 자체의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만 고민하면 돼요. 롯데 임직원들 아무 관심도 없어. 잘 굴러갈 회사고 롯데만큼 좋은 회사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롯데가 뭐 최근 이슈에 통해서 뭐 우리는 불안하다. 내가 들어가면 잘릴지도 모르고 롯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롯데가 가고 싶다. 그러면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롯데의 채용 분석 이 강의를 통해서건 혹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직군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 채용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